제가 오늘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출마의 변을 읽고 우리 여러분들의 질의에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시내에서 시장님 지금 출마하신다고 그래서 관심들이 좀 많이 가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뭐 현 이광덕 시장도 이번에 3선이고 시장님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3선 도전이신데 뭐 전 현직 간의 시장 도전일 수도 있고 너무나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한 8년간의 또 시간을 또 야인으로 또 보내셨었는데 시장 출마에 대해서 부터 시민들께서 또 뭐 여러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이 좀 이번에 왜 시장으로 출마하게 되셨는지 사실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도 또 출마도 한 번씩 경험하고 있으시고 이렇게 시장으로 다시 방향을 잡으시는 이유를 좀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출마의 비유는 뭐 이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항에서 저 같은 경우가 좀 드물죠. 왜 그러냐? 다 끝나고 서울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포항시장이 아니라 포항 시민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하려면 뭐 포항시 의원도 좋고 도의원도 좋고 국회도 좋고 거기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무슨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향 땅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거기에 저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뉴스토끼는 최석택 기자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일부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9세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9세대가 새로 나와서 시작을 한다면 9세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요즘 뭐 100세 시대에 9세대를 뭘 9세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너무 일찍 군수를 했어요. 94년도에 30대 제가 군수를 해서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염두가 든 걸로 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8년을 시장 하다가 그때 3선 하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늘 8년을 우리 포항시정을 지켜봐 왔고 또 거기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 그래서 저걸 더 이상 안 된다 하다가 사실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간에 뭐 국회 나가고 한 것도 뭐 사실 뭐 그거는 여기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그 땅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서울의 오세훈 시장은 시장 2번 하고 또 국회의원 몇 번 떠나지고 10년 만에 또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요즘 이렇게 지금이 평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해서 요즘 뭐 인천이나 뭐 울산이나 뭐 전부 사실 그렇게 중량감 있는 그런 자치단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근 뭐 대구 같으면 대통령 출마한 분도 지금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건 뭐 9세대 신세대 갈 것 없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뭐 방금 기자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동감을 합니다. 이 포항이라는 동네는 우리 웅도 제1도시 최고 큰 동네입니다. 따져보면은 지금 그 이광리 시장이 나름대로 하신다고 잘 해놨지만은 그래도 그 시장이라는 자리는 뭐든지 많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뭐 또 좋아하고 뭐 또 해본 사람이 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는 자꾸 사활이 멀다 빠져나오고 포수권 문제, 지난번 지진 문제, 지난번 그 우리 나성호 전 시장께서 황운하라든지 뭐 이런 참 우리 그 돔산 생태 뭐 공원 해놓은 거 산 취재관 포항 시민들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님께서 그 SNS에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일부 시중에는 뭐 더 큰 뜻을 좀 가져보지
뭐 바로 뭐 시장 또 다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 한 6명의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박성호 시장이 잘하면 또 이강대 시장한테 힘이 좀 대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나중에 그 또 뭐 우리 합의 또 단일화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 포항에 힘 있는 살기 뭉쳐가 이 포항 어려웠을 때 같이 이끌어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저도 뭐 얘기도 전했지만은 사실 이 출마의 변에도 제가 꼭꼭 눌러서 좀 함축을 해서 넣고 이제 우리 안 기자님처럼 저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항이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포항이 이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시장을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내가 늘 무거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일화 이런 것을 저는 생소한 얘기고 사실 지금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이 경북 제일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인구만 50만이 아니라 도농이 그 통합이 되어 있고 바다까지 있는 그러한 도시고 또 우리 포스코와 포스텍이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뭐 아무나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뭐 정창희 시장 8년, 박성호 8년, 이강덕 시장 8년 이것만 여러분들 뭐 동시대 살아가면서 다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정말 이 남북에 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뭐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해서 이 포항시장이 무슨 뭐 별수이고 권력이다. 저는 조금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권력의 냄새는 청년 시절 다 거치고 왔습니다. 전 지금도 우리 이 시민들의 이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어떻게 모실까? 어린애들 보면 우리 자식처럼 보이고 저런 자식을 어떻게 밝은 그 미래를 물려줄까 그런 마음이 저는 되어 있고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 내가 왜 출마하는가 거기에 한자로 표현해놨습니다. 딸 바보가 아니라 포항 바보라서 그렇다. 뭐 거기 한마디에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NSP의 젊은 기자입니다. 시장님 이번 이 결정을 하시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첫번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나가시라 하셨겠지만 조금 한 발치 뒤쪽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들었는데 주로 지금 공무원 출신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퇴직하시는 분들이 시장님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뭐 도지사나 국회의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들은 한 3, 40년 계층제 조직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선출직은 거기에 계급이 없습니다. 뭐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지 그걸 계급으로 두고 이거 했으니까 저거 하고 저거 했으니까 또 그 위에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퇴직 공무원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일반 시민들은 너무 어렵다. 이 포항이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침몰이 되느냐. 어느 파트 가봐도 뭐 저보고 기속말로 그럽니다. 크진 않게 시장 계실 때가 정말 좋았다. 그게 전 힘을 받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포항이 포스코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공약 중에 포스코와 관계 개선하시게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포스코는 사실 포항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가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서울 간에 얘기 가는 것 때문에 참 우리 시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미리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포스코와 포항시는 상경상회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상반간에 사실 그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죽기 살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저보고 뭐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신문기고를 장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언론사에서 받아줘서 아마 수만 명은 봤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이 뭐냐, 사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포스코 홀딩스가 포항에 내려와야 되는 건 저도 적극 공감입니다. 그리고 미래연구소도 반드시 포항으로 와야 되고요. 또 이 글로벌 포스코와 또 우리 포스텍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포항시와 합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포항공대도 정말 그 이공대로서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4차 산업 포럼을 전 세계적인 포럼을 우리 포항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포스코와 얼마든지 우리가 협의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글로벌 포스코 또 세계적인 대학 포스텍 그리고 우리 포항시도 더불어서 많이 홍보도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네. 간단하게 질문드려요.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난 게 있어서요. 어차피 경선을 참여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라서 어차피 이제 경선에 참여하시게 되면 경선에 대한 경쟁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님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관계가 있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있다. 이 중앙과의 관계가 결국은 실제로 이제 그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는 경선에 뭐 참여하실 것인지 하나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경선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정치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이제 관계 설정이 돼 있는지 뭐 답변하실 수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 2020년 사실 공천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죠. 공천이 잘못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공천이 잘못돼서 여소 야대가 되고 등등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사상 전례후무한 30대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당 운영에 우리 기존 몇 선들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많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우리 당의 보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정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FM대로 원리 원칙대로 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현 정부 윤석열 후보님과 사진도 많이 찍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우리 포항의 미래를 두고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또 이 선대위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 본부장 이런 직함을 받으면서 사실 지역을 위해서 같이 좀 우리 포항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우리 저 경상북도나 포항시나 영인만 대교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영인만 대교 건설이라는 것을 우리 포항 공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절호의 기회다.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된다. 영인만 대교는 사실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밀어붙여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1년 그 KDI 그 용역까지 줘서 2011년 12월 30일부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동해안 노선이 어디냐 하면은 해운대에서 울산 거쳐서 경주에서 포항 거쳐서 서쪽으로 원래 가서 영덕 삼척까지 가는 건데 제가 같은 날씨면 동쪽으로 돌리자 그걸 가지고 그때 국토부 정종환 장관님과 입시름을 한참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KDI의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노선을 이쪽으로 동해안 영일만 대교를 놓는 노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2011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안에 보니까 이건 전부 말장난만 하고 있더라고 정치권에서 돈 11억 2조 가까이 드는 다리를 갖다가 20억 갖고 왔다고 그냥 신문에 대해서 댓글을 하고 전부 장난치는 것 같더라. 이거는 그 영인만 대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모르니까 그러지 않느냐. 사실 저거는 노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 장관 멱살 잡고 예산을 따올 때거든요.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 5천까지 됐잖아요. 지금 포항 거쳐부 북쪽에서부터 영덕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영입만 대기를 안 놓나? 이건 노선이에요. 당연히 국가에서 나와야 된다. 또 그걸 갖다가 뭐 저 예타를 뭐 비예타 사업을 해달라 그것도 넌센스고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윤석열 뭐 저 당선인께서 뭐 5월 10일 날 취임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확실히 해서 이거 하나라도 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도시 계획 등 실증을 바로잡겠다는 간략하게 어떤 실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좀 그래. 이 사실 이게 제가 이 전임 시장으로서 자꾸 시정을 비판하고 이러면 뭐 저 인품에 자꾸 문제가 되다는 생각 극구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 문제 같은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160톤 가까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황당에서 싣고 200km 떨어진 청주에 갔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이게 원래 정상시 시장에 있을 때 영산만 산업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마다 계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금방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용역을 줘서 2020년 6월 말까지로 하면은 당신들 투자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그때 처리하면 된다. 그때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에 나갔는데 지금 8년 동안 아직 음식물 처리를 뭐 전혀 뭐 처리 공장을 지금 아직도 후보지도 정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물 수거하는데도 뭐 큰 식당에는 뭐 한 달에 12만 원 받다가 17만 원 받고 또 여기가 실어가는 문제 또 그 처리하는 문제도 여기 있으면 그 뭐 처리 비용이고 그 임금이가 다 여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다 날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문제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기업 유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 문제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지금 뭐 제가 얘기할 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을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환경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도시 여행 문제 등등 이렇게 많이 제가 실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그 사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 오늘 몇 분 안 올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어쨌든 저에게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관심이든 이렇게 가져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포항시에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서 우리 언론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저희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